이런 와중에 공무원들의 뉴라이트 사상을 심기를 국가인재개발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엄청난 유튜버. 김재환이? 네. 극우 유튜버입니다. 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 관련 자료에 보면은 4급 이하 국가공무원 총 275명을 대상으로 1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행했는데 이 기수마다 뉴라이트 성향의 연사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이름 뭐였지? 김채환. 이 사람은 과거에 유튜브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행사했다거나 이건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라온 건데. 이 사람이야? 가족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족 카톡방 이거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이 사람 이토 히로부미는 시대 정신을 가진 지도자이고 엔제 개발원 공식 유튜브에 이 사람이 최상방 특검이 어떻다, 대통령 경로가 어떻다, 히어로 파우치가 어떻다 이런 거 역사적 줄기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찮은 먼지로 사라질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김채환 원장이고 네. 지금 이 공무원들 교육 과정에 투입된 강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인재개발원 사비를 가지고 지가 만들던 옛날에 그 쓰레기 유튜브 우익 방송에서.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게재를 할 정도이고 얘도 법카에 회식에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놈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들켜있기 때문에 언제 자기도 잘릴지 모르는 입장에서 나를 자르지 말고 존재감 보여주기 위해서 더한 짓을 할 거라는 거지 앞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나? 공무원들이 이걸 믿을까? 아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쨌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외부 초청 강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이 되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강의를 맡은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예, 이 사람 이 개소리 반일 치는 종족주의 거고요. 공저자 중 한 명이죠. 예. 그리고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안보를 주제로 강의하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독도는 니네 땅 하는 놈이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이고 조선 고종은 시대정신이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시대정신이란 말이 없었다, 이 새끼야. 어? 아니,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할 거면 그냥 김창욱 불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웃다 가라고 소통 강의나 틀어줘. 직접 부를 돈이 없으면 TVN 재방송이라도 틀어주든가.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꾸린 한국 한국 현대 사학회 회원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면서 교수님, 차관님, 장관님 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니는지 원장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세금으로 이 사람도 다 그 강의비 다 받아가는 거잖아. 옛날에 친했거든요. 집구석에서 기어 나오질 못했어요. 시민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돌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자기 이름 감추고, 암행하고, 집만 크게 키워가지고 암살 당할까봐 경비병이나 세우면서 최소한 그런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았어. 그 외국 놈들은. 이 새끼들은 너무 대놓고? 당연한 데 대놓고 이러고 살아요. 자, 마지막 주제 하겠습니다. 제일 열받는, 하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돈 문제 관련한 얘기인데, 세수가 30조 이미 상반기 때 빵꾸가 났는데, 세입을 위한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적자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서? 분석을 한번 민들레에서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 원을 넘어섰었죠.
있었죠.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 이유로 경제 상황 악화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 세목의 부족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법인세 14조 5천억 원이 덜 비었고요. 거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5조 8천억 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하고 비교해봐갖고 주는 겁니다. 네, 종합소득세가 4조 원.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5천억 원.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한 83조 7천억 원으로 재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을 쫙 깎아가지고 부족해진 세수를 뭘로 메꿨다? 부가가치세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 먹는 아이스크림에 500원짜리 다 사면 50원 대표적인 붙는 그걸로. 간접세죠. 네. 전 국민을 상대로 누구나 내는. 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새끼들이 부가가치세를 더 거둘 거는 내가 예상을 했어요. 그럼 세율을 올릴 줄 알았어. 10%에서 15%로. 세율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2조 원이 넘게끔 어떻게 이거를 증액을 받아갔냐는 거지. 이건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표적입니까? 농수산물들 아닙니까? 결국 서민들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품들에 대한 단가를 줄여버림으로써, 그걸 통해가지고 그 세수를 메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건 바로 뭘로 연결이 된다? 우리 시장, 장바구니 물가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쪽 단가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올려가지고, 물가가 오른 만큼 부가가치세도 오르는 오르니까. 거잖아. 그걸로 삥을 뜯은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의 10%로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2조 3천억을 더 걷었다는 얘기는 야. 물건값을 23조 원을 더 비싸게 책정을 네, 했기 때문에 온 거고, 그러네요. 그 2조 3천억은 여기로 들어갔지만 23조 원은 누가 냈다? 우리가 서민들이 낸 낸 거예요. 거예요. 서민들이 낸 서민들이. 거죠. 물가 잡혔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물가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가 뭐라 그러더라? 경제가 발전을 했대. 20위권에 올랐대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수한 국가들, 경쟁력이 있는 국가 경제 경쟁력 지수에서 처음으로 20위권 안에 진입했다 이러면서 윤석열이 그 보고서를 보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보고서가 나오냐면 그 보고서는 경제 실적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6월 달쯤 돼갖고 그 나라에 있는 유명 기업인들 CEO한테 설문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어떠십니까? 지금 있는 뭐 환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기업 총수들이 거기에 대고 답변을 써줍니다. 이거를 총 지표의 60%를 반영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그럼 대한민국 기업 총수들은 경쟁력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거 통계청에서 요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 그래프 장난지? 이게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네요. 국가 경쟁력 순위 해가지고 왜, 높아. 27, 28위가 높아가지고 뭐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때 23위, 22위, 24위였어. 잠깐만요. 경쟁력은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순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야지 높은 순위인데 이 새끼들은 28위 했는데 27위보다 높아. 좋아하죠. 뭔가 좀 푸짐해 보여. 네. 색깔도 누렇게 칠해놨어. 장난쳐? 그래가지고 요거를 고쳐가지고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이것도 사실은 이게 해갖고 웃기죠? 뭔가 못한다고 또 항의가 들어왔겠지. 아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가리를 갖고 실장을 바꿔놨어. 이게 뭐하는 장단질이야. 이게 최종 버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나 대기업들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겠다 네? 진짜. 실제로 국내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이
지금 일반 중소기업 세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대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아서 더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는 거야. 이 부자들이. 실효세율이 13.9%가 이제 법인세 실효율이 이제 상위 5대 기업 그런 거고 13.9%인데 중소기업이 이것보다 더 높아요. 14%. 중견기업이 18.3%. 근데 대기업만 왜 13.9%로 제일 낮아? 진짜 이 보수가 와. 정권을 잡으면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신고분 중에 국내 상위 5대 기업이 감면받은 그 법인세가 4조 원인데 100만 곳에 달하는 중소기업 전체가 감면받은 게 5조 5천억 원. 그러니까 5군데 회사가 100만 군데 회사치의 세금을 감면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감면을 받은 거예요. 5개 회사가.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세수 교선 때마다 교부금이 축소돼가지고 지자체가 이거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안 줘. 그럼 못 받은 거잖아. 안 줘놓고 안 썼대. 주기만 했으면 썼을 건데 돈을 안 내려 보내주고 불용하고 도장을 찍는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래서- 준 다음에 뺏어가야 불용이지. 18조 6천억 원을 불용 처리해서 지방교부세, 교육보조금 뭐 이런 건데 교부세는 지자체 예산의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를 떼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주니까. 일단 원래 내려주는 50%를 좀 기다려봐. 돈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이구 돈 없어도 니들 잘 사는구나. 불용 처리할게. 이렇게 해갖고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농업 지원, 어촌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이런 거 되거든요. 이게 다 깎이는 지역에 있는 거 다 깎이는 거야. 교부금, 지방교육청 예산의 70%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청은 30%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무상급식, 교육 지원 이런 무상 교육에 다 들어가는 게 다 깎이는 거야 결국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야 이 정부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정부고요. 엄청나게 뻔뻔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직접적인 서민의 국민들의 손실에 대해서 주둥이를 터닫고 있는 언론들은 언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좋은 주말을 마치니까. 거기다 더 열받는 거는 또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5.18 유공자, 참전 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던 생계 지원금 내년엔 77억 단체 삭감. 뭐 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도 줄어들고 어쨌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뭐 피해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보수 정권에 있으면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원래 119억 원, 120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77억을 까버리면 뭘 쓰란 말이야? 수당이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급 금액을 하려면 지급 대상을 줄여야 되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면 연금이 갑자기 연금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지급받아야 될 지원금이 갑자기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날아간다고. 참전 유공자 9,855명, 고엽제 휴육중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77억으로 그럼 월남전 해병 전원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니 이러고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가스통 들고 태극기 휘두르다가 그냥 대통령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군이 일어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개소리 시전하고 계신 분들 당장 이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내년부터. 이거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참전 유공자예요. 9천 거의 10,000명. 그렇죠.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입니다. 이 좀 지나면 이제 보훈을 해드리고 싶어 돌아갈 수 없을 거거든.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보훈 정책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훈처 장관은 진짜 지네 수적으로 세워놓고 보훈처의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했잖아. 실제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늘린 예산을 갖고 누구한테 이거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윤석열 찍는다는데. 보훈처는요, 말 그대로 주기만 하는 복지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이 끝나버리면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주 소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우울한가요? 우울합니다. 우울하지만 중요한 건 쟤네들이 이제 내부 분란에 의해서 플라워와 공작새가 정식 대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한동훈은 도대체 뭘 하고 자빠졌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그 첩보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한동훈이 굉장히 심각한 실책을 현재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의 신복으로 이해했던 현직 모 국회의원까지 같이 달려가지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한테 밉보여서 사실상 아무 소리, 찍소리를 못하고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조기 복귀, 그러니까 국민의 짐으로의 합당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합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한 비대위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운명이 10월 달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하야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죽는 거. 암살. 암살설도 있었고 하야설도 있고 무속인. 아무튼 10월 26일이 디데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천공 그 강의가 10월 25일 날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공지를 이렇게 띄웠어요. 정법 강의가 10월 25일로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뭐지? 26일 날 스승님하고 도시락 싸갖고 어디 가나 보죠? 아니면 스승님이 결자해지를. 스승님이 26일 날 뭐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천공을 잘 좀 감시해야 되겠네. 왜 정법 시대가 그렇게 정말 나라의 어떤 나라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중요한 조중동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인데 10월 25일 날 종료를 한다라는 그래요? 예고를 했을까요? 신기하네. 참 신기하기도 하여라. 자,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봐야 될 거고요. 이번 주말에도 빵빵 터질 겁니다. 창원대, 용인, 용산대, 도이치모터스, 그 이외에 다른 온갖 비리 의혹들까지 이번 주말이 추석 때 못지않은 아주 D-Day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빵빵 터질, 그런 내용들 주말에 잘 정리해가지고 30일 날 마지막 날, 월말 30일 날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겠고요. 10월 1일과 2일은 휴무를 하고 나머지는 3일이든 9일이든 개천절이든 한글날이든 전부 다 제가 정상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이게 몰려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0월 1일과 2일은 휴무로 예정돼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